안녕하십니까. 한방에 마무리하는 미용사 네일 책 저자 이재월, 성남 EBS 미용학원입니다. 네일아트 출제 기준은 네일 개론, 피부와 공중위생학, 화장품학, 네일 미용 기술학에서 총 60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36개나 37개 맞으시면 합격하시고요. 네일 이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문제풀이하고 가시면 모두 합격하실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네일의 개론, 한국 네일 미용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네일 미용의 역사는 어떻게 됐느냐? 봉숭아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는 풍속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여성의 고유한 치장 양식이었어요. 한국 여성의 손톱을 가꾸는 풍속은 서양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과 달리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조선시대의 세식 풍속집인 동국세식이 신대의 송, 천, 필담 등에서 여인과 아이들이 봉숭아 꽃으로 손톱을 물들이는다는 기록이 있었죠. 조선시대에서는 귀천에 상관없이 봉선화 손톱을 물들이는 풍속이 퍼졌고, 미인의 조건으로 손에 섬섬, 옥수, 다산의 조건으로 손을 마치 봄에 솟아난 죽순 같으며 손바닥 혈색이 붉어야 한다 등으로 대한 속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네일 산업의 태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네일 미용이 시작된 것은 언제냐? 1980년대 이후에요. 1980년대는 뭘 했느냐? 이태원 미군 부대 내 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92년대에는 한국 최초의 네일샵 그리피스가 이태원에서 오픈했죠. 그 다음에 1994년도에는 동아문화센터에서 네일 교육이 시작됐어요. 1995년도에는 압구정에 최초의 네일 전문 아카데미 및 유통업체가 생기며 네일 산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도에는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네일 코너가 생기며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때는 바로 1996년도예요. 그 다음에 1998년도에는 민간 자격 시험이 도입됐어요. 몇 년도에? 1998년도. 2000년도에는 초반에는 네일 산업이 호황기를 이루었어요. 근데 2000년대 중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네일 산업의 침체가 됐죠. 현재는 고부가치세 산업으로 최근 2, 3년간 급성장하고 있죠. 동양 네일 미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주로 특산층의 신분, 표시 또는 가시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어요. 고대 BC 3000년에서 300년 입술 연지의 재료인 홍화를 손톱에 바르고 결한 흰자, 고무나무의 수액, 벌꿀 등을 이용해서 손톱 용액제를 제조했어요. 기원전 600년경에는 금색, 은색을 유행시켰고요. 15세기 명환조 때는 왕조 때는 흑색과 적색을 유행시켰어요. 17세기에는 역사상 가장 긴 손톱을 사용하고 약 5인치 보석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신분 표시 수단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네일 매트리스 문신을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네일 미용은 어떠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무덤에서 매니큐어가 세트가 발견되었어요. 파라오 무덤에서 매니큐어 세트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미아라의 손톱 주술적인 의미로 빨간색을 입히거나 재사용했어요. 언제 때? 바로 서양 미용 이집트 했을 때 헤나를 사용하여 오렌지색과 붉은색을 손톱에 입히기도 했어요. 상류층은 짙은색, 하류층은 옅은 색만으로 허용했어요. 중세시대에는 영국에서 식사 전에 장미수로 손을 씻었어요. 이탈리아의 섬세하고 긴 손톱이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을 두었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손톱이 붉고 손과 손가락이 시고 긴 것을 미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예요. 로코코 시대에는 네일 제품이 개발되어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로코코 시대예요. 근대와 현대에서는 1800년대 대중화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게 아몬드형 네일 모양이 유행했어요. 샤모아라고 해서 염소나 양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색이나 강을 내기 시작했어요. 1800년도에 1830년도에는 오렌지 우드 스틱을 네일 관리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1885년도에는 네일 에네멜 필름 형성제인 니트로셀룰로스가 발달됐어요. 1992년도에는 네일 아티스트가 새로운 직업으로 미국에 도입됐어요. 1900년도에는 유럽에서 네일 케어가 본격화 시술되기 시작되는 언제냐? 1900년대예요. 스퀘어 형태의 네일이 유행했죠. 1900년도에. 그래서 그 다음에 1910년대에는 금속 파일, 사포 파일 등의 금속 네일 도구가 등장할 때는 1910년도예요. 1917년대는 보그 잡지에 도구와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네일 케어가 선보였어요. 1925년도에는 네일 에네멜 제품의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프렌치 매니큐어에 사용되는 신생 에네멜 큐티클 크림 리무버를 제조할 때는 바로 1927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1930년도에는 제나 연구팀에 의해서 네일 에네멜 리무버, 워머, 로션, 큐티클 오일 등이 등장했고요. 1935년도에는 인조 네일이 등장하기 시작됐어요. 1956년도에는 자연 네일, 자연 색상의 유행, 헬렌 걸리가 미용학교에서 네일 케어를 가리기 시작할 때는 바로 1956년도입니다. 1957년도에는 네일 팁을 사용이 많아졌어요. 아크릴 네일, 패티큐어가 시작될 때는 바로 1957년도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60년도에서는 실크와 린넨으로 이용한 약한 네일을 보강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1960년대예요. 1970년대는 본격적으로 네일 팁과 아크릴 네일이 행해지고 여성들의 손톱이 길고 아름답게 표현을 할 시기는 바로 1970년도입니다. 1975년도에는 미국 시약청으로부터 아크릴 화장품을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1976년도에는 스퀘어 형태 네일의 유행, 네일 아트가 등장했어요. 1981년도에는 네일 전문 제품인 네일 액세서리가 출시된 시기는 1981년도입니다. 1992년도에는 네일 산업의 정착화 시작됐어요. 1994년도에는 라이트 큐어드 제일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뉴욕주 네일 테크네이션 면허 시험이 도입될 때는 바로 1994년도입니다. 다음에는 손톱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체는 뭐냐? 네일 바디를 갖다가 조체로 갑니다. 손톱의 몸체 부분을 말하고 있죠. 죽은 각질 세포로 되어 있으며 신경이나 혈관이 없으며 산소를 필요하지 않는 게 바로 조체입니다. 네일 바디라고도 하죠. 역할은 뭐냐? 네일 베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조체는 접혀있는 아래 부분을 약하고 위로 갈수록 튼튼해져요. 조근은 뭐냐? 네일 루트라고 해요. 손톱의 아래 부분이 묻혀있는 얇고 부드러운 부분을 말해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손톱의 성장이 시작된 곳을 갖다가 네일 조근이라고 해요. 조근, 네일 루트라고도 하죠. 네일 바디의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 공급을 받는 층이 바로 어딥니까 하면 바로 조근, 네일 루트라고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됩니다. 자유연은 프리 엣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도대체 뭐냐? 자유연은 네일 베드와 접착되어 있지 않은 손톱의 끝부분을 말하는데 네일 길이와 손 모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프리 엣지, 자유연이라고 합니다. 조상은 도대체 뭐냐? 네일 베드를 갖다 조상이라고 합니다. 네일 바디를 받치고 있는 밑부분을 조상이라고 그러죠. 모세혈관 및 지각신경을 분포하고 있죠. 어디가? 바로 조상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모세혈관을 통해 손톱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조상입니다. 네일 베드라고 하지요. 조모는 네일 매트릭스라고 해요. 네일 루트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조모는 혈관, 림프관,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층이 바로 조모입니다. 역할은 손톱의 각질 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조절해주고 손상 시 손톱이 비성장적으로 자라게 되므로 주의할 것이 바로 조모, 네일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반월을 눈누라라고 해요. 반달 모양의 손톱 아래 부분을 갖다가 반월을 고로
눌라라고 합니다. 손톱 주위의 피부에는 큐티클이 있죠. 큐티클. 조소피라고도 합니다. 손톱 주위를 덮고 있는 신경이 없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큐티클은 역할은 병균 및 미생물 침입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 다음에 네일 폴드는 뭐냐? 조주름, 네일 멘틀이라고 해요. 네일 루트가 묻혀있는 네일 베이스에 피부가 깊게 접혀있는 부분을 갖다가 네일 폴드, 조주름, 네일 멘틀이라고 합니다. 네일 그루브는 조구라고 하죠. 네일 베드의 양측면에 좁게 패인 부분을 갖다가 네일 그루브, 조우라고 합니다. 네일 윌은 조벽이라고 하는데 네일 윌은 네일 그루브 위에 있는 네일의 양쪽 피부를 갖다가 네일 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폰이 키우면 상조피를 말하고 있죠. 요거는 뭐냐? 표피의 연장으로 네일의 베이스에 있는 피부에 가는 선을 말하고요. 룰루라의 일부를 덮고 있어요. 뭐가? 바로 이포니키움, 상조피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리오니키움은 조상연을 갖다가 페리오니키움이라고 해요. 요거는 네일 전체를 에워싼 피부의 가장자리 부분을 바로 조상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포니키움은 뭐냐? 프리엣지 밑부분의 피부, 손톱 아래 살과 연결된 끝부분을 갖다가 하이포니키움이라고 해요. 병용류 침으로부터 손톱을 보호해주는 층이 도대체 뭐니까 하면 하조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일 어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니큐어는 손 관리를 말하는 거고요. 페디큐어는 발 관리를 말하는데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는 속도는 어디냐? 어느 손톱이냐? 바로 중지손이에요. 그 다음에 검지, 그 다음에 약지, 그 다음에 엄지, 그 다음에 소지가 제일 늦게 자라요. 손톱이 제일 빨리 자라는 데는 어디냐? 중지, 검지, 약지, 엄지, 소지로다가 머릿속에 꼭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톱의 구성 성분은 뭐가 있느냐? 케라틴이라는 섬유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 손톱의 형성은 임신 8에서 9주가 되면 손톱이 태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임신 10주가 되면 손가락 끝에 손톱이 형성되어 자라기 시작하죠. 임신 12에서 13주가 되면 손톱의 성장 부위가 완성돼요. 임신 14주가 되면 손톱이 자라는 모습을 확인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임신 17주에서 20주가 되면 손톱이 완전히 자라는 시기가 바로 10주에서 20주면 손톱이 완전히 자란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네일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 손톱을 잘 보십시오. 내 손톱이 건강한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반투명의 분홍색을 띠며 윤택이 있는지, 손톱 모양이 아치형일 것, 갈라짐이 없을 것, 네일 바디가 네일 베드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되고요. 수분은 15에서 18%가 있어야 돼요. 세균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네일입니다. 네일 형태로서는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오발 포인트가 있는데, 스퀘어는 뭐냐? 보통 발톱에 많이 하죠. 많이 사용하거나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인데 대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라운드 스퀘어는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세련된 형태로 스퀘어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라운드 스퀘어예요. 라운드형은 손톱이 짧은 경우나 남성의 경우 가장 선호하며 누구나 잘 어울리는 손톱을 바로 라운드형입니다. 오발형은 손이 길고 가늘어 보이고 여성적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포인트형은 손톱의 넓이가 좁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 바로 포인트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일숍에서 시술 가능한 장애 손톱은 어떤 거냐? 우리가 시술을 할 수 있는 손톱은 조갑 위층쭉, 고로 조갑 위층을 갖다가 오니카트로피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교조증을 갖다가 오니코파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갑청 맥증을 뭐라 하느냐? 오니코사이아노시스, 먹는 네일, 주름 잡힌 네일을 갖다가 코루게이션, 그 다음에 조연화증, 거스름 네일, 행네일을 말하고요. 조뇌성증, 오늘 뭐냐? 오니코크렙톡시스, 그 다음에 표피조막증, 테리지움, 백색 반점, 루코니카, 그 다음에 조갑 비대증을 바로 오니코식스. 스푼형 네일은
코일로니카, 그 다음에 조갑, 조려증, 오니코렉시스, 피팅,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손톱을 네일샵에서 해줘도 됩니다. 네일샵에서 시술 불가능한 질병이 있죠. 절대 이런 사람들은 해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 조갑 주위염이 있는 사람들 병원에 가야 돼요. 조갑 탈락증, 그거 뭐라 그러냐? 오니코토시스,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갑 박리증, 오니코리시스, 조갑 진규증, 오니코미코시스, 조갑 사상규증, 조갑염, 오니키아, 조갑 구만증, 오니코리포시스, 이런 분들은 꼭 샵에서 하시면 안 되고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네일 도구 및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 푸셔는 뭐냐?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을 푸셔라고 합니다. 큐티클 리퍼는 네일 주위의 큐티클, 거스럼이나 굳은 살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것을 큐티클 리퍼라고 합니다. 스파츌라는 뭐냐? 크림 등의 제품을 덜어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필러 파우더는 랩이나 자연팁이 갈라졌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을 채울 때 또는 익스텐션 작업 시 사용할 때 쓰는 것을 갖다가 필러 파우더라고 합니다. 네일 클리퍼는 뭐냐? 팁의 길이 조절 시 굽어져 있지 않은 일자 모양이 편리하게 잘라주는 것을 갖다가 클리퍼, 네일, 여러분은 손톱깎이를 바로 네일 클리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네일 길이를 조절하거나 표면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게 파일입니다. 오렌지 우드스틱은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손톱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네일 주변의 플리시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오렌지 우드스틱입니다. 베이스 코트는 플리시를 바르기 전에 손톱에 바르는 투명한 액체를 말합니다. 탑코트는 플리시를 바른 후 마지막 단계에서 네일에 강택을 주고 플리시를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액체를 갖다가 바로 탑코트라고 하죠. 그리스에 따라서 파일이 분류가 되는데 180에서 250 파일, 그리스는 자연 네일, 여러분들 자연 손톱에는 바로 180에서 250 그리스의 네일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0에서 180 그리스는 인조 네일 할 때는 120에서 180 그리스를 쓰셔야 되고요. 90에서 100 그리스는 아크릴 네일 할 때 파일을 분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찍을수록 그리스 숫자가 찍을수록 파일이 굵은 겁니다. 그 다음에 뼈의 성장, 길이 성장, 골, 단, 연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성장판에서 활발한 세포 분열에 의해 성장하는 것을 갖다가 골단 연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피 성장은 골, 아세포와 파골세포의 작용에 의해 성장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뼈 형태에 따른 뼈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골, 긴 뼈를 말해요. 긴 뼈에는 뭐가 있느냐?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 등이 있어요. 단골은 짧은 뼈를 말하죠. 수근골, 족근골, 그 다음에 평골은 납작한 뼈를 말해요. 이거는 견갑골, 녹골, 두개골을 말하고요. 불규칙골은 척추골, 강골을 말해요. 그 다음에 종자골은 종강뼈를 말하는데 씨앗 모양의 쓸개골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기골은 공기뼈를 말하죠. 전두골, 성악골, 사골, 축두골, 첩평골을 갖다가 함기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에 따른 뼈에 대해서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뼈의 구조에서 골막 있죠. 골막은 뼈의 바깥면을 덮고 있는 두꺼운 결합 조직층으로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는 층을 갖다가 골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능은 뼈를 보호해줘요. 뼈의 영양, 성장 및 재생을 해주죠. 골 조직은 뭐를 하느냐? 침입골과 해면골이 있는데 침입골에는 뼈의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골 조직에. 그 다음에 해면골은 뼈의 중심부를 갖다가 해면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수광은 친밀골 내부의 골수로 차있는 공간을 말해요. 뼈의 개수는 우리 몸에는 뼈가 206개로 되어 있습니다. 손목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골을 갖다가 손목뼈라고 하죠. 근위부
주상골, 손목뼈, 월상골, 반달뼈, 삼각볼은 세모뼈, 두상골은 홍알뼈, 원부위에서는 대능형골은 큰 마름모뼈, 소능형골에서는 작은 마름모형 뼈를 말하는 거고요. 유두골은 앞머리뼈, 유궁골은 갈고리 뼈를 갖다가 유궁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수골은 손바닥 뼈를 말하죠. 손바닥을 구성하는 5개의 뼈를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중수골이라고 합니다. 수지골, 손가락 뼈는 뭐냐? 엄지손가락은 지절골과 말절골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손가락 3개씩 기절골, 첫마디 손가락 뼈를 말하고 있죠. 중절골은 손가락 마디 손가락 뼈, 말절골은 끝마디 손가락 뼈를 말하고 있어요. 손의 근육의 대분류는 신근, 굴근, 외전근, 내전근, 중수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의 신경에는 액화신경이 있는데 겨드랑이 신경을 갖다가 액화신경이라 그러죠. 소원근과 삼각근의 운동 및 삼각근 상부에 있는 피부 감각을 지내는 신경을 갖다가 액화신경이라고 합니다. 조근신경은 근육신경, 팔의 굴근에 대한 운동 지배 및 앞발의 왼쪽 피부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중신경은 앞발의 굴근과 회내근의 운동을 지배하고 무지근근과 2개의 외측 양의 양근의 운동을 지배, 손바닥 외측 2분의 1의 피부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을 갖다가 바로 뭐라고 그러느냐? 정중신경이라고 합니다. 요골신경은 위팔과 앞팔의 신근과 회근의 운동을 지배하고 팔과 앞팔, 손등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을 갖다가 요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척골신경은 앞팔의 척추굴근과 소지굴근, 골간근 및 내측 축간근의 운동을 지배하고 앞팔, 내측 피부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발해신경. 발해신경은 대퇴신경, 복제신경, 경골신경이 있는데 대퇴신경에는 요근과 장골근근의 사이를 내려와서 서해인대의 하부를 지나 치골와에 나오는 것을 대퇴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퇴의 전 내측의 피부에 분포하며 일부 복제신경이 되기도 합니다. 복제신경은 하태의 내측부터 무릎 아래까지 분포되어 있는 층을 갖다가 복제신경이라고 합니다. 경골신경은 비골신경, 외측신경, 외측 비복신경이 나누고 있고요. 그거는 도대체 뭐냐? 둔부 아래에 위치한 자골신경이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에 된 비골신경의 내측 발신경과 외측 발신경이 되어 발측의 내측면에 피하에 분포되어 있는 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네일 개론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피부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